안녕하십니까.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. 자, 어제는 여러분 좀 여러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다가 물론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눈치를 보고 사실상 주가도 안 오르는데 왜 속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만 계속해서 들리고 뭐 어쩌란 말이냐, 에라이 그냥 막 단탄을 하고 그냥 말아버리지. 뭐 오를 때 되면 오르겠지, 오르면 그때 넣지,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최근에 아무리 주가가 뭐 반도체 겨울이 오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지금 반등을 하는 것도 나름 불안합니다. 솔직히 여러분 좀 안 불안합니까? 저 역시 너무 불안합니다. 하지만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미국 소비 시장도 살아나고 고용 지표도 괜찮고, 그리고 테이퍼링 그 이슈 지금껏 그래 끌다가 막판 발표를 하고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고, 그리고 미국 금리도 뭐 내년 6월이나 뭐 내년 하반기에 뭐 올릴지 그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. 미중 분쟁 빼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뭐 악재라 해보이 금리 인상 11월 달에 아마 한 번쯤, 그리고 뭐 매달 찾아오는 옵션 만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빼고 약간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바닥까지 찍고 좀 약간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지만 이게 그래도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미국의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을 하고 뭐 몇몇 기업 AMD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급등을 하고 있죠. 그게 편승을 하고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. 그 긍정적인 건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제가 일전에도 이 내용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반등은 지금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4분기 고정거래 가격은 내려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.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그리고 낸드 이건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메모리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점 상태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경험이 있었죠. 19년도 18년도 최대 정점에서 19년도 거의 뭐 메모리 디램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. 자, 그런 누는 범하지 않을 거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걱정 안 하지만 과점 상태의 이 공급사들이 나름 공급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없습니다. 자, 지금 안 그래도 3분기 컨퍼런스 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던졌죠. 그리고 하반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이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죠. 일전에 그 8월 달에 겨울이 온다 그 시발점을 알렸던 그 어떻게 보면 더러운 놈들은 어떻게 보면 욕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뭐 고점 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뭐 글로벌 IB들이 뭐 너도 나도 겨울이 오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반도체를 완전히 폭락을 시켜버렸죠. 자, 그 후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는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히 외면을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국내 삼성전자는 뭐 심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외국인 물량 빠져나갔습니다. 한마디로 양털을 엄청나게 깎고 지금껏 기관과 개인과 개인 서로가 계속해서 주가 등락을 보이면서 못 참을 정도로 인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빠져나가고 있죠. 자, 그렇지만 뭐 국내 한없이 빠져나가겠습니까? 미국 증시가 날뛰고 있는데 뭐 국내 시장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제 들어올 때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저점은 벌써 통과를 하고 내년 상반기를 이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 그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
확인을 시켜드리고 오늘 장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, 일단 D램 시장과 낸드 이 부분만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요점만 말씀드리면, 일단 D램 그리고 낸드 보이시죠? 일단 어차피 19년도에 지금 매출이 저점에서 지금 2021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그 증가율 또한 2021년도가 거의 뭐 정점, D램은 정점이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올해 지나서 내년은 매출은 뭐 좀 더 늘어날지 모르죠. 증가율은 소폭 하락을 다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메모리 시장은 분명히 D램은 과점이고 낸드는 우죽순으로 업체들이 난립이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낸드는 조금 덜 뭐 회복은 되겠지만 D램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점에서 분명히 공급 조절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은 2021년에 비하면 소폭이지만 나름 공급 조절과 그리고 수요 이런 어느 정도 맞추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한 0.3% 정도 성장을 예정은 하고 있지만 뭐 모르죠. 이건 또 내년 상반기 되면 갑자기 대외적인 환경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모르죠. 계속해서 좀 더 성장한다 아니면 뭐 빅사이클이 다시 온다, 또 어떤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. 그는 알 수가 없어요.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내년 우려는 너무 과하다, 그리고 공급 과잉은 없을 거라는 그런 공급사들의 얘기만큼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제3자 입장에서 아무리 뭐 시장 조사기관 뭐 트렌드포스나 뭐 이런 데서 예측을 한들 공급사가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수용해서 트렌드포스가 비관론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일단 그 비관론에서 긍정적인 3분기 내년은 하반기겠죠. 일부 어느 정도 보합 수준에서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소폭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우호적인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분명히 인지는 됐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D램의 그 평균 판매 가격 어느 정도 감소는 뭐 내년 초에 감소는 할 수 있겠지만 D램은 DDR5 이 보급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물론 하반기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을 다지고 외국인들 투자자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시그널이겠죠. 한마디로 D램 시장 매출 추이나 낸드 프레스 시장 매출 추이나 이런 건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. 자, 6일날 어제죠. 그저께입니까? 지난주 토요일날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, 일단 뭐 D램의 비트 그로스 그래도 18.6% 상승을 하면서 시장 공급 부족에서 과잉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D램 수요 약간 공급이 조금 앞설 수는 있겠지만 보합 수준만 하더라도 여러분 겨울이 올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뭐 올 연말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호적인 그런 매출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낸드 얘는 요놈들이 약간 좀 문제는 되지만 낸드 프레시 시장 매출 추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올해보다는 한 7.4% 정도 증가, 뭐 전반적으로 뭐 D램이나 낸드나 비슷하게 증가 폭은 분명히 있습니다. 있지만 D램과 마찬가지로 이 낸드 프레시 자체가 공급 과잉이 D램보다는 좀 더 아마 좀 더 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.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보합 수준은 맞습니다. 하지만 D램보다는 좀 더 좋지는 않습니다. 제가 올해 중반쯤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낸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이게 뭐 시장이 변하는 거 보면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자, 낸드 프레시 평균 판매 가격 올해보다 한 18% 정도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좀 더 하락폭은 큽니다.
가격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하반기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, 이것도 역시도 뭐 하반기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는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락폭은 줄어들 수도 있다. 이런 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낸드 프레시 가격 하락세, 디램보다는 좀 더 가파르겠지만 일단 디램 시장의 어깨의 그 과점적 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면 낸드 프레시는 경쟁이 사실상 더 치열합니다. 치고받고 뭐 이런 게 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. 여러분들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디램보다는 이 낸드가 그렇게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나름 뭐 저는 이번 주는 옵션 만기도 있고 나름, 그리고 공급 그 미국이죠. 바이든 정부가 자료를 내놔라.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부터 이 공급망과 관련한 그러한 자료를 내놔라 한 것도 오늘까지 마감이고,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정계나 다음 주 그리고 11월 달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있지만 뭐 언제 뭐 악재가 있어도 주가가 반등할 땐 과감 없이 시원하게 오를 때는 또 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시국에 뭐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거나 그거는 진짜 실수를 하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, 저도 단타를 해보고 온갖 뭐 다른 종목에 살짝 눈도 돌려보고, 그리고 단타에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이 등락폭을 한번 맞춰보려고 용을 써가면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수량 줄어들고 자칫 잘못 판단 미스로서 올라가는 거 못 잡고, 자, 이런 거 다 겪어봤습니다. 결국에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이유는 다 있어요. 아무도 맞힌다는 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린 못 맞춥니다. 자, 미국 시장은 뭐 맨날 올라갔습니까? 미국 시장 역시 여러분 테슬라 역시도 여러분 조정 한번 거칠 때는 심하게 거쳤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반등,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12% 급등, 여러분 급등 그냥 했겠습니까? 삼성전자 오르고 삼성전자보다 수익률 낮은 구간에 행보 몇 개월 동안 지루하게 하다가 최근에서야 급등을 한 것도 있고, 퀄컴 역시도 퀄컴의 뭐 우리 범용 제품 칩, 물론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칩에 뭐 강자겠지만 얘네들도 한없이 올랐던 거 아닙니다.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르는 거지, 역시나 확실한 종목, 우량주, 거기에 여러분이 인내하고 들어오 계시면 반등의 손맛은 주가 맛이겠죠. 반드시 찾아온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멋진 정보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